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서로 안부는 이제 묻지 않기로 해요. 네,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음에 그저 감사한 날들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심심해서 정말 미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 돌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가장 수고 많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덜 지루하고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어머님들 영상도 찍고 아이들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초등교사 안쌤의 가정통신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오신 분들은 초등교사 안쌤님의 활약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채널이에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 어머님들께 많은 걸 드린다고 하지만, 정보를 드린다고 막 챙겨서 드리지만, 학교에서 오는 공문 같은 걸 모든 걸 확인하고 그런 최신의 정보들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쌤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네. 네,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 초등 선생님이시고요. 아주 잘생긴 남자 선생님, 총각입니다. 애인 없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채널에 가보시면요. 학교에서 이런 공지사항이 나온 것들, 그리고 안내사항, 전달사항 같은 것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유익하고요. 저도 들어가서 봅니다. 보고 또 저희 카페에 같이 관리해주고 계세요. 네, 카페 이제 좀 제가 많이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쌤님께서 흔쾌히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네, 으쌰으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교사 안쌤님의 채널에도 자주 가서 응원 좀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그 안쌤의 채널이 가정통신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환경조사서, 이제 학기 초, 학년 초, 1년 딱 한 번 쓰는 가정환경조사서 어떻게 쓸까? 쓸 때마다 조금 고민되기도 하고, 시간을 쫓겨서 대충 쓰기도 하고, 이 말을 쓸까 뺄까를 고민하느라고 그걸 앞에 놓고 마치 시험 보는, 서술형 평가 시험 보는 아이처럼 한숨을 쉬기도 하시죠. 네, 담임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좀 드려볼게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새학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학년 되면 첫날부터 가정환경조사서 종이가 집으로 올 거예요. 첫날 바로. 그거 이제 적어서 보내시는 게 엄마 숙제죠. 자, 숙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한테만 잘하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도 잘하는 방법 익혀서 좀 잘 해봅시다.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가, 잘하는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네, 좋은 성향들은요, 고민 안 하세요. 고민하시는 포인트 아시죠? 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 부분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너무 약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부모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의 이런 모습은 나도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아이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툭 하면 싸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아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다던가 혹은 어렸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던가 가정이 네, 한부모 가정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오픈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선입견이 생기시고 편견이 생기고 아이를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신 상태로 새학년을 출발하는 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모르시도록 계속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걸리실 거예요. 모든 강연을 갈 때마다 이 질문을 하시고요. 동네에서 만나는 어머님들, 네, 다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세요. 아이마다 부족한 점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금 아이 친구 중에 누구 떠오르는 조금 완벽해 보이는 애 있죠?
그 아이 담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아이의 약한 점 줄줄줄줄 나오실 거예요. 모든 아이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공평할까, 어쩜 이렇게 신은 공평할까, 하나님은 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장점과 단점이 모두에게 다 있고요. 아이의 그 강점을 잘 살려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더, 도드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 뭐죠? 아이의 강점을 더 세워주는 거,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 그쵸? 식물이 이렇게 흔들흔들 힘이 없을 때 옆에 지지대 세워주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 역할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새끼 밥 해 먹이면서, 그쵸? 네,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약한 부분을 어디까지 말씀드릴 것인가? 네, 저는요, 다 말씀드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무너지실 거예요. 이걸 다 말씀드리라고요? 저 싫은데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상태로, 그냥 예를 들게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잘 싸우던 친구가 있었다고 할게요. 2학년인데 작년에 주먹 다짐이 잦았고,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엄마들끼리 좀 사이가 뭐 좀 어렵기도 했고, 사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폭력적인 모습, 이제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하지 않기로, 그리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그걸 새로운 반 담임 선생님께 3학년 때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아주 그런 모습이 완전히 100%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두 번 정도는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주먹 다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먹 다짐이 있을 때 선생님은 궁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 혹은 폭력적인 습관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가를 궁금해 하세요.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빨리 알려서 이렇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그 부분을 조언을 드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커가는 과정이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쵸? 그런데 모르신다면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서, 작년에는 뭐 횟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이제 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상담을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게 이 아이를 키우는 두 사람의 의무예요. 부모와 담임 선생님. 그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늘 궁금해 하십니다. 이 아이의 그 행동 자체도 궁금하지만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떤 지도를 병행하고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가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한 배경과 가정 환경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이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켰었다는 걸 부모님이 아시면서 그거를 이제 아이 이미지를 위해서 숨기고 가정환경조사서에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얘기는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걸 전혀 모르실 수가 있지? 너무 관심이 없으신가? 너무 바쁘신가? 아이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또 가장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기도 하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소아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인데요. 뭐 가볍게는 이렇게 틱 증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동, 그다음에 산만함, 그리고 우울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아이들마다의 상황 때문에 소아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소문나는 게 싫어서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저희 아이는 먹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쵸?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만약에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면 네, 뭐 빠르게는 일주일, 늦게는 한 달 안에 다 파악이 되시죠. 이 아이가 네, 주의력이 좀 결핍되어 있고 좀 산만한 마음이 있다. 자기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나시면 가정환경조사서를 다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행동 교정을 노력하고 있는가를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걸 알고 계시고 네, 병원도 다니시고 치료도 하고 있다. 약물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네, 치료든 간에 치료를 시작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그걸 알아야 이 아이를 더 잘 배려하고 더 잘 지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이 보이는 것만으로 아이를 판단하거나 정말 아이의 행동을 오해하시거나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데 이 친구랑 다른 친구를 일반 친구를 네, 같은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잘잘못을 이렇게 또 가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친구는요, 그렇지 않은 친구에 비해서 조금 더 배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만 아시는 거고요. 딴 애들이 그거 사실을 알아서 뭐 미리 배려를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공유하고 계시다는 건요, 아주 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중요한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으실 때는요, 그냥 좀 심플하게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담임 입장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아이들이 냈을 때 그걸 쫙 이렇게 모아놓고 거의 책 한 권 읽듯이 읽어요. 읽으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 중요한 정보들을 그어놓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면서 읽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걸 상담 자료나 아이랑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외우죠.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친구다. 외워야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뭐, 천식 등으로 인해서 발작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다. 외워야죠.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쵸? 그리고 작년에,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폭력적인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었다. 외워야죠. 줄치고. 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외우기 위해서 정독을 하는데요. 이게 또 정말 솔직한 얘기지만 엄마들끼리 이게 다 이렇게 애들 서술형 평가 시험지 내놓은 거 정독하면서 채점하듯이 이게 채점은 아닌데요. 그냥 어떻게 이제 얼만큼 이렇게 잘 쓰셨나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나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제가 정말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어머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요거 한 줄 쓰고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일 큰 칸 있죠? 뭐라도 적어보세요. 이제 아이에 대해서 기타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적으세요라고 써 있는 칸은요. 거기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정성껏 담아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뭘 특별히 적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진심을 담으셔서 딱 한 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우리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이를 위한 거예요. 발표를 할 때, 네, 스스로 하기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막상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선생님, 발표 좀 많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운동을 좋아하고 체육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가 가진 성향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아서 지금도 빨리 달릴 때는 숨쉬기 힘들어 합니다. 체육 시간에 조금만 배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아이의 건강상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많이 적었던 거는 저희 큰아이가 편식이 심해요. 그래서 네,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질적이었죠. 그래서 1학년 들어갈 때 이제 편식이 심해서 급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거나 다 먹지 못해서 곤란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작은 아이라면 네, 1학년 들어갈 때 그랬죠. 교실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이가 혹시나 네, 조금 이렇게 좀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아이라면 그 경우에 어떻게 해주시면 좋은지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죠. 네, 그리고 뭐 수학은 잘하는 편인데 과학은 좀 힘들어하고 이런 세세한 과목 같은 건 별로 안 적으셔도 돼요. 생활적인 부분, 네, 가정에서의 환경에서의 부분에서 아이가 좀 유난히 힘들어하거나 유난히 잘하는 점, 혹은 유난히 신경 써서 지도하고 있는 부분, 엄마가 생각할 때 학교 생활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잘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글씨, 아이들이 이거 가정환경조사서 학교에 갖다 낼 때까지도 그 글씨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1년에 한 번은 진짜 손에 막 손목이 부셔져라 한번 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쓰시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다 생각되시면 미리 형광펜을 쳐서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똑같은 글씨로 썼을 경우 정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 네, 저는 진짜 형광펜 쳐서 보냈어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쫙 치고 그럴 만큼 저는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런 정성스러운 글을 보잖아요. 제가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써놓고 진짜 엄청 정성을 들여서 한 가정환경 조사서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쓸까, 그리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이 말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교실 생활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선생님께서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형광펜 또 긋고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담임 입장에서 읽으면 아이가 궁금해지고 엄마가 궁금해져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아이 교육에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정성스러우신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 어머님이 기르시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네, 궁금해져요. 그냥 이렇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보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요, 선생님께 정보를 드리는 거, 아이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오픈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실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보다는요, 아이한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어,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과 1년 동안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네. 좀, 혹시나 이제 괜히 오픈했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다시 한 가지, 네. 아이의 약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글쓰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이들이랑 남은 시간도, 네, 이제 3월 안에 끝나겠죠. 그죠? 모든 건 끝날 거예요. 자,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끝을 향해서 잘 달려가 보기로 해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